반갑습니다. 일타 클래스에서 요양보호사 과정 강의를 하고 있는 김은심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요양보호사 자격과정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우리 책의 내용 구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은요, 1장, 2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요양보호 개론이고요. 2장은 간호기초지식, 그리고 3장은 요양보호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양보호 개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개론이란 여러분 개념을 알아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들이 좀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인데요. 여러분 요양보호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돌봄을 행하는, 케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심리적 특성은 어떠한가, 사회적 특성은 어떠한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특성인데요. 신체적 특성은 여러분들이 살펴보다시피 저하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능들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세포의 노화. 여러분 세포가 노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몸이 마릅니다. 또 주름이 짜글짜글 생기죠. 그래서 전신이 마르고 주름이 많아지는 특성을 보이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면역 능력이 떨어지니까 질병이 발생하기가 쉽죠. 그리고 급격하게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어떻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잔존 능력의 저하인데요. 여태까지 해오시던 식사를 하시던 문제,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시던 이런 기능들이 하나씩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나가실 수도 없게 되거나 아니면 혼자 식사를 하실 수 없게 되거나 또는 누군가가 많은 도움을 줘야만이 생활하실 수 있는 상태에 놓이시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잔존 능력의 저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는 회복 능력도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합병증이 올 수 있죠. 그리고 사소한 원인으로도 굉장히 심한 아픈 상태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갖고 사실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역적 진행을 이루게 되는데요. 노화가 점진적으로 한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가역적이라는 말을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역적이라는 말은요. 쌍방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가역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화는 어때요? 점진적으로 한 방향으로 더 늙어가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노쇠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가역적 진행을 이룬다 이 말이 여러분 좀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적 특성이에요. 심리적 특성은 아까 신체적 특성들은 많이 저하되는 방향으로 나타났었는데 심리적 특성은 증가되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가 좋은 증가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경향의 증가.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매사에 관심이 없고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말하자면 재밌는 일이 없는 상태이십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식욕이 떨어지십니다. 여러분 잠 못 자고 맛있는 거 못 먹으면 어때요? 우울해지시죠? 마찬가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이런 우울증 경향이 증가되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죽고 싶다라는 말씀을 늘상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내향성의 증가인데요. 사회적 활동이 감소되십니다. 우리 신체적 기능에서도 잔존 능력이 떨어지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날 수 없고 또는 내가 하던 일들도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외향적이었던 성격들이 이제 내향성으로 바뀌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대답을 할지 말지 망설이십니다. 그리고 결단이나 행동이 매사에 느려지고요. 매사에 신중해지는 성격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급해요.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뭔가 어떻게 하자라고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망설이십니다. 그리고 신중해지시는 걸 보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조심성이 증가되어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직성의 증가인데요. 경직성은 뭔가요, 여러분? 경직되었다, 딱 굳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법,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여러분들은 자꾸 바꾸려고 하잖아요. 바꿔지시던가요? 바꿔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노인들은 융통성이 없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경직성이 증가되어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에 대한 해고의 경향이 늘어나는데요. 자, 예전에 내가 실패했거나 좌절했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담담해지면서 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앞으로는 내가 그런 일들을 토대로 이제 잘 살아봐야 되겠어라는 자아 통합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심리적 특성이 또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그래서 내가 가지고 살았던 그릇, 의복 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도 시골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데 제가 갈 때마다 이것도 좀 버리시죠, 이것도 좀 버리시죠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은 그것들을 너무 아까워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특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존성도 증가가 됩니다. 의존성이 증가가 되는 것은 아까 신체적으로도 저하가 나타났고, 자, 심리적인 특성들이 좋지 않게 증가가 되었어요. 또 사회적인 역할들이 상실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다시 넘겨서 여러분, 조심성의 증가와 경직성의 증가, 이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험에 조심성의 증가가 한 회차는 출제가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경직성이 나오고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출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심리적 특성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사회적 특성인데요. 사회적으로 역할이 상실됩니다. 자, 여태 엄마로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밥해 먹이고 엄마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도 이제 자녀들도 자기의 가정을 이루거나, 자, 노년기가 되면은 자녀들도 다 결혼을 시키거나 아니면 독립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상실됩니다. 또 아빠의 역할도 덩달아 같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퇴라는 또는 퇴직이라는 어떤 인생의 사건을 맞이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렇게 역할이 상실되니까 사회적인 관계도 위축되겠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도 내 잔존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만나러 나갈 수 없게 되시기도 하지만 또는 친구들이 이미 내 곁을 떠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위축이 됨으로써 자, 유대감의 상실도 경험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고독하고 우울해지십니다. 그러면서 빈곤, 경제적인 빈곤도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특성은 이렇게 역할 상실, 경제적 빈곤, 유대감의 상실,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위축됨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사회적 관계 위축이 시험에 한 번 출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사회적 특성은 사실은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신체적인 특성과 심리적인 특성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가족 관계의 변화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이제 가족 관계도 변하게 되겠죠. 부부 관계가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젊었을 때는 서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다가 남편은 직장에서의 직장 생활에 부인은 물론 부인들도 직장 생활을 할 수는 있으나 또는 자녀들을 키우는 데 열중을 하시다가 좀 소원했던 관계들이 노년기에는 두 분만 생활을 하시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시며 사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누군가 한 분은 먼저 떠나시게 되겠죠. 그래서 사별을 경험하시게 되는데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1단계에서는 상실감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아, 이제 누군가 먼저 떠나셨구나. 없구나, 내 곁에.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시다가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잘 산다라고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정체감의 혼란을 느끼시는 거죠. 그러다가 3단계에서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내 삶을 내 스스로 혼자서 잘 살도록 개척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래서 1단계 상실감, 2단계 정체감을 느끼는 단계, 그리고 3단계는 혼자 사는 삶을 개척하는 단계.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확대 가족이 늘어나고 있어요. 수정 확대 가족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자, 국을 끓여 놓고서 애들아 와서 밥 먹고 가 라고 할 때 이 국이 식지 않은 거리, 그걸 우리가 근거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 근거리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한 집에 살진 않아요.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가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도 아주 많이 출제된 내용이에요. 자, 최근에도 우리가 이제 최근에 문제가 35회였거든요. 35회 문제에서도 1번 문제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정 확대 가족이 우리나라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고부 관계는 여전히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해서 고부 간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족 관계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자, 노인 부양 문제에도 큰 문제가 생기겠죠. 노인들만 사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도 경험하시고 또 신체적으로 상실되는 부분, 심리적으로도 위축되는 부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인 부양 문제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재요, 고령 사회에 진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6년 후, 자, 2026년이 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것은 노인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가는 상황을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노인 문제는 더 큰 문제들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노인 부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스스로도 내가 삶을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사회적인, 심리적인, 신체적인 것들을 의존하시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노인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또 사적 부양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적 부양은 이제 가족들이 함께 노인을 부양하는 것, 또는 공적 부양, 국가가 함께하는 부양.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노인 부양 문제는 노인 스스로도 해야 되고요. 또 사적인 부양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공적인 부양도 서로 협력되는 관계로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강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2강에서는 그럼 사회복지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노인복지라는 것은 어떤 문제들을, 어떤 욕구들을 해결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2강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